퇴근하고 동료들과 혹은 주말에 친구들과 편하게 찾던 동네 술집, 요즘 부쩍 사라진다는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어쩌다 한두 군데 문 닫는 게 아니라 자주 가던 골목 전체가 휑해진 기분.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 변화는 거대한 경제적 흐름의 시작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 사업 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 중 하나가 음식업, 특히 그 중에서도 주점업이라는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다른 업종에 비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는 주점업의 3년 생존율이 전체 외식업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창업 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는 현실 속에서 술집들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동네 술집 하나 사라지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단골 가게가 없어져서 아쉽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소비 패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더 나아가 산업 구조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더 이상 동네 술집을 찾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져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사라지는 동네 술집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거대한 부의 흐름과 생각의 변화를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술잔이 향하는 곳에 미래의 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회식 문화가 바뀌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라지는 술자리의 이면에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지갑과 건강 문제입니다. 첫째, 우리의 지갑이 눈에 띄게 얇아졌습니다.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소주 한 병에 6,000원, 맥주 한 잔에 5,000원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월급은 제자리인데 술값과 안주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퇴근 후에 술 한 잔은 이제 더 이상 소소한 즐거움이 아니라 상당한 부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자 행동 변화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소득이 정체되거나 물가가 오를 때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식료품이나 주거비 같은 필수 소비재가 아닌 외식이나 유흥비 같은 비필수적인 지출부터 줄이게 됩니다. 술자리는 바로 이 첫 번째 구조조정 대상이 된 셈이죠. 집에서 저렴하게 즐기는 홈술 트렌드가 괜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7명 이상이 홈술을 즐기며 그 이유로 비용 절약과 편안함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술자리가 사라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헬시 플레저, 즉 건강한 즐거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과거처럼 무조건 참고 견디는 방식이 아니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술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술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오랜 상식이지만 이제는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는 말조차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굳이 내 돈과 시간을 써가며 건강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술로 스트레스를 풀던 시대에서 운동이나 취미생활처럼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는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통계를 봐도 20대의 고위험 음주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강요하는 문화는 사라지고 억지로 마시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일찍 귀가해서 쉬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결국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얇아진 지갑이라는 경제적 압박과 헬시 플레저라는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전통적인 주류 시장을 강타하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인 셈입니다. 술집들은 가격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가격을 올리면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그렇다고 내리자니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변화가 단지 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만약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에서 이보다 훨씬 더 거대한 금주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현재 술을 마신다고 답한 미국 성인은 전체의 54%에 그쳤습니다. 이는 갤럽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거의 9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미국 젊은이 중 술을 마시는 비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절반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는 소버 큐리어스라는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는 뜻인데요. 이건 과거의 금주 운동처럼 술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신 우리는 꼭 취해야만 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술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소버 큐리어스가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가 된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뿌리부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하루 한두 잔의 적당한 음주는 심장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폐기된 신화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서 미국인 과반수가 사상 처음으로 하루 한두 잔의 적당한 음주조차 건강에 해롭다고 답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수 의견이었던 인식이 이제는 사회적 상식이 된 겁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같은 국제보건기구들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WHO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은 없다고 선언하며 사실상 술은 단 한 방울도 안전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알코올을 담배나 성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렌시스에 발표된 연구 역시 젊은 층에게 알코올은 아무런 건강상 이점 없이 오직 위험만 따를 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강력한 과학적 근거들은 특히 Z세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건강과 웰빙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세대입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숙취로 인한 다음날의 무기력함이나 음주 후의 감정 기복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술에 취해 실수를 하는 모습이 온라인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죠. 결국 Z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버 큐리어스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건강 중심주의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들은 술을 마시는 대신 그 돈과 시간으로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에게 투자하는 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 이것이 단순히 술집 몇 개가 문을 닫는 수준의 문제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조용한 혁명은 이미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돈의 흐름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그 충격은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최근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50여 개의 주요 주류 기업의 시가총액이 불과 4년여 만에 무려 8,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주가를 추종하는 블룸버그 주류 지수는 2021년 최고점 대비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활황을 보이는 동안 주류 기업들의 주가는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겁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구조적 산업 쇠퇴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일시적인 경기 침체나 유행 변화로 인한 단기적인 부진이 아니라는 뜻이죠. 모건 스탠리의 한 분석가는 사람들이 술을 덜 마시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다른 분석가는 현재의 음주량 감소가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주류 산업에 무려 4배나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전과 같은 성장률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개별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조니워커와 기네스를 만드는 세계 최대 주류 기업 디아지오, 앱솔루트와 제임슨을 보유한 페르노리카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 몇 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디아지오는 한때 가장 안정적인 시장으로 여겨졌던 중남미 지역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실적 경고를 내놓았고 이 소식만으로 하루 만에 주가가 12%나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페르노리카 역시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실적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Z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버 큐리어스 현상은 이들에게 미래의 핵심 고객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과거 주류 기업들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술을 마신다는 믿음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 불리며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라는 거대한 트렌드 앞에서 이 오랜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1,10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주가 하락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대 산업의 패러다임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이 녹아내리듯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의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법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마실까요? 혹시 몇 년 전 음료수 시장을 뒤흔들었던 제로슈거 열풍을 기억하십니까? 콜라는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이 퍼지자 설탕을 뺀 제로칼로리 음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국내 제로 탄산음료 시장은 2018년 약 1,630억 원에서 불과 5년 만에 1조 2,780억 원 규모로 8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는 편견도 있었지만 이제는 오리지널 제품의 인기를 위협할 정도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주류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제로 슈거의 다음은 바로 제로 알코올입니다. 바로 무알코올과 저알코올을 뜻하는 놀로 시장의 등장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 시장의 성장세는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한 시장 분석기관에 따르면 주요 10개국의 놀로 시장 가치는 2022년 1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연평균 7%대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알코올이 전혀 없는 무알코올 제품이 전체 시장 성장의 90% 이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놀로 음료는 더 이상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무알코올 음료 소비자 대부분은 일반 주류도 함께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술을 아예 끊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술자리의 분위기는 즐기고 싶지만 다음날의 숙취나 건강 걱정은 피하고 싶은 소버 큐리어스 족에게는 완벽한 선택지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체제 시장의 성장입니다. 기존 시장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새로운 제품이 나타나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현상이죠. 과거에는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무알코올 음료를 찾았지만 이제는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조차 더 나은 경험을 위해 적극적으로 놀로 음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맛과 품질이 개선되면서 굳이 알코올을 마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필름 카메라 시장이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디지털 사진과 소셜미디어라는 훨씬 더 거대한 시장이 채운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싶다는 본질적인 욕구를 버린 게 아니라 더 편리하고 나은 방식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켰을 뿐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울리고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합니다. 놀로 시장은 바로 그 본질적인 욕구를 알코올 없이도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100조 원의 손실을 입고 쓰러져가는 주류 공룡들은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어 생존을 위한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게 될까요? 거대한 배가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대로 침몰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이들 기업은 생존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필사적인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적과의 동침, 즉 새로운 시장의 주인공인 무알코올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것입니다. 마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역시 세계 1위 주류 기업 디아지오입니다. 디아지오는 이미 2019년 세계 최초의 무알코올 증류주로 평가받는 시드리베의 지분을 인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내 1위 무알코올 주류 브랜드인 리추얼 제로 프루프까지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이는 디아지오가 무알코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고 단순히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디아지오는 이미 자사의 대표 브랜드인 고든스와 탱커레이, 진의 무알코올 버전인 0.0 시리즈를 출시해 세계 5대 무알코올 브랜드 중 3개를 보유한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한 번을 마시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마시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거죠. 이것이 바로 소비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적게 마시되 더 좋은 것을 마신다는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어중간한 가격대의 시장은 위축되는 반면 최고급 프리미엄 주류 시장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가장 집중하는 기업은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앱솔루트 등을 보유한 페르노리카입니다. 페르노리카는 일찌감치 프리미엄 브랜드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고급 위스키와 샴페인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아직 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페르노리카는 인도 시장의 프리미엄화 전략에 집중하며 새로운 위스키 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비록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전체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주류 공룡들의 생존 전략은 투 트랙으로 요약됩니다. 한편으로는 무알코올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떠나가는 소비자들을 붙잡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해 충성도 높은 고객들에게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당연한 전략 같지만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성공 공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에 적응해야 하는 이들의 변신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사투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거대한 산업의 지각 변동 속에서 술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 기회를 찾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한 최종적인 통찰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현재 주류 산업의 모습을 보며 과거 담배 산업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강력한 규제가 뒤따르며 서서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던 담배 산업처럼 말이죠. 실제로 두 산업은 중독성과 사회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적인 주류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는 점점 더 매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체재의 존재와 프리미엄화라는 두 가지 변수입니다. 담배 산업에는 니코틴 패치 외에 이렇다 할 매력적인 대체재가 없었지만 주류 산업에는 논로, 즉 무알코올과 저알코올이라는 강력한 대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분석에 따르면 주요 10개국의 논로 시장 가치는 이미 1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결국 술의 미래는 세 갈래 길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거대했던 길, 즉 대중적인 술 시장은 점차 좁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가장 먼저 소비가 줄어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프리미엄 주류라는 길은 오히려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적게 마시더라도 더 좋은 것을 마신다는 트렌드에 따라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제로 알코올이라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주류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 세 갈래 길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전통적인 대중주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프리미엄화와 신흥시장 공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잡고 있는 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페르노리카가 인도 등 신흥시장의 프리미엄화에 집중하는 것처럼 변화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제로 알코올 시장의 지배자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디아지오가 세계 1위 무알코올 주류 브랜드를 인수하며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처럼 이 새로운 영토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미래 주류 산업의 판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실제로 디아지오의 무알코올은 최근 회계 연도의 4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라지는 동네 술집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삶의 방식과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술잔은, 그리고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변화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미래의 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